70살 남자가 제 빵집 문을 잠그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 8시 어김없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감옥이었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 둘을 키우며 35년을 빵집 주인으로 살아왔어요. 손님들이 웃으며 빵을 사가는 모습이 제 하루의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식자재 배달 오시던 그분이 커피를 한 잔 사 마시며 제게 미소 지었을 때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5세의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었죠. 하지만 그 설렘은 곧 악몽으로 변했어요. 하루에 10번씩 전화가 걸려왔고 제가 누구랑 얘기하는지 확인하려 가게 앞까지 따라왔어요.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 상자 속엔 그의 전부인 이름이 적혀 있었고 단골 손님 복내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 전에도 그랬다고요. 폭우가 쏟아지던 밤 저는 가게 문을 잠그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요. 새벽 5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보는데 눈과 주름이 깊어 보이더라고요. 65년을 살아온 흔적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안개가 골목을 뒤덮고 있었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루틴이었어요. 오늘도 빵집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졌죠. 앞치마를 두르고 빵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밀가루 냄새가 확 밀려왔고 오븐에서 나는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쌌어요. 반죽을 시작하려는데 손에 익은 동작이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가벼웠어요. 3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고 남편이 떠난 뒤로도 혼자 버텨왔죠. 빵을 굽는 냄새가 제 하루의 기도였어요.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했고 남편은 옆에서 팔을 썰어주곤 했어요. 영선아, 우리 힘들어도 이 빵집만은 꼭 지키자.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반죽에 집중했어요. 손에 힘을 주며 반죽을 치는데 밀가루 가루가 공중에 흩날렸고 그 모습이 눈송이처럼 보였어요. 오전 9시 빵집 문을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복내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며 오늘 빵 잘 구워졌냐고 물었어요. 저는 언제나처럼 잘 구워졌다고 대답했어요. 복내 아주머니는 단골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손님이었고 제 빵집의 역사를 함께 지켜본 분이었죠. 오전 10시쯤 식자재 배달 트럭이 가게 앞에 섰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윤석진이었어요. 70세쯤 되어 보였지만 체격이 좋았고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어요. 그는 밀가루 포대를 들고 들어오며 오늘 날씨 참 좋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날 윤석진이 평소와 다르게 가게 안으로 들어와 커피 한 잔 마셔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제 빵집이 참 따뜻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고 빵 굽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석진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어요.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대화라고 해봤자 손님들과 주고받는 인사뿐이었으니까요. 윤석진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며 다음에 또 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언제든 오시라고 웃으며 대답했죠. 그날 저녁 빵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런 설렘은 처음이었죠. 윤석진의 낮은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이게 사랑일까? 저는 속으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집에 도착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오늘 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새벽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어젯밤 꿈에서 윤석진이 나왔고 그 꿈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저는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6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볼에 홍조가 올라 있었죠. 이게 뭐람 저는 속으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빵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이 맑았어요.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참새들이 전깃줄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죠. 저는 기분 좋게 빵집 문을 열고 반죽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윤석진이 올까 괜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오전 10시쯤 식자재 배달 트럭이 가게 앞에 섰어요. 윤석진이 내려 밀가루 포대를 들고 들어왔고 저는 일부러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그는 오늘도 커피 한 잔 마셔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했죠. 윤석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제게 이야기를 건넸어요. 자기는 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요즘은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혼자 지낸다는 말이 왠지 쓸쓸하게 들렸거든요. 저도 혼자 지낸 지 오래라고 했더니 윤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윤석진은 거의 매일 빵집에 들렀어요. 처음엔 식자재 배달 핑계였지만 나중엔 그냥 커피 마시러 온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오는 시간이 기다려졌죠. 손님들도 윤석진을 자주 봤고 동네 아주머니는 웃으며 영선 씨 남자친구 생겼냐고 물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론 두근거렸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윤석진이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윤석진은 의왕시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고 촛불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죠. 윤석진은 제 손을 잡으며 자기랑 같이 지내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윤석진은 웃으며 괜찮다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했는데 누군가와 함께 지낸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윤석진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고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진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한 번쯤 용기를 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요. 며칠 뒤 저는 윤석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같이 지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윤석진은 전화 너머로 기쁜 목소리를 냈고 저는 그 목소리에 안도했어요. 곧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아들 민수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민수는 처음엔 놀랐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어요. 동네 아주머니와 몇몇 단골 손님들이 와주셨고 민수도 축하해줬어요. 윤석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평생 잘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65세의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곧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윤석진은 제가 빵집에 있을 때마다 전화를 걸었어요. 하루에 4~5번씩이요. 처음엔 안부 인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화 내용은 점점 이상해졌어요. 지금 누구랑 있냐고 손님 중에 남자는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하며 그냥 손님들이라고 대답했지만 윤석진은 계속 의심했어요. 어느 날 저녁 빵집 문을 닫으려는데 윤석진이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왜 왔냐고 물었어요. 윤석진은 문 잠그는 거 도와주러 왔다고 말했어요. 저는 혼자서도 잘 잠근다고 했지만 윤석진은 그냥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그 시선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불안했어요. 윤석진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괜찮다고 그냥 걱정하는 거라고 다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새벽 4시 전화벨 소리에 깼어요. 지금 뭐 하냐고 물었고 저는 자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윤석진은 혼자 자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당연히 혼자라고 했죠. 윤석진은 그제야 안심했는지 다시 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잠이 깼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불을 덮으며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오전 7시 빵집으로 가는 길에 윤석진이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냐고 물었고 저는 빵집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윤석진은 혼자 가냐고 물었어요. 저는 또 어이가 없었지만 혼자 간다고 했어요. 윤석진은 조심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빵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반죽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윤석진의 전화가 점점 잦아지고 있었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에 힘을 주며 반죽을 쳤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오전 10시쯤 복내 아주머니가 빵집에 들어오셨어요. 평소처럼 빵을 사러 오신 건데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안색이 안 좋다고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복내 아주머니는 눈치 빠른 분이었어요. 혹시 윤석진 씨랑 문제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윤석진이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서 힘들다고요. 복내 아주머니는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러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윤석진이 전에도 그랬다고요. 전 부인이 그의 집착 때문에 마을을 떠났다고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손에 쥔 빵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저는 그걸 주울 생각도 못했어요. 복내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조심하라고 윤석진은 겉으로는 자상해 보이지만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했어요. 복내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 부인이 떠났다고요. 집착 때문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저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윤석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건넸지만 윤석진은 차갑게 물었어요. 오늘 누구랑 얘기했냐고요. 저는 당황하며 복내 아주머니랑 잠깐 얘기했다고 대답했어요. 윤석진은 뭐 얘기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라고 했지만 윤석진은 믿지 않았어요. 윤석진은 일어서며 제 팔을 잡았어요. 힘이 세서 아팠지만 저는 소리 내지 않았어요. 윤석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여자는 나밖에 모르면 된다고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저는 팔을 빼내며 윤석진에게 말했어요. 이러지 말라고요. 윤석진은 웃으며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예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어두운 게 보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윤석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내 여자는 나밖에 모르면 돼.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울었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빵집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윤석진의 것 같았어요. 저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고 여자 한 명이 찍혀 있었어요. 사진 뒷면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석진의 전부인 이름이었죠. 저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복내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전 부인이 집착 때문에 떠났다고요. 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다짐했어요. 저는 떠나지 않겠다고, 제가 먼저 끝내겠다고요. 새벽 5시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창밖은 어두웠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빵집으로 가는 길에 빗물이 옷을 적셨어요. 우산을 썼지만 바람이 새서 소용없었죠.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빗속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빵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윤석진이 가게 안에 서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윤석진은 웃으며 왜 놀라냐고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고 물었어요. 윤석진은 예비 열쇠를 만들었다고, 혹시 몰라서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가게에 제 허락 없이 들어온 거였어요. 윤석진은 아무렇지 않게 제 옆으로 다가와 오늘 날씨 안 좋으니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윤석진은 표정이 굳어지며 왜 말을 안 듣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제 참을 수 없었어요. 윤석진에게 말했어요. 이러지 말라고, 제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요. 윤석진은 화를 냈어요. 목소리가 커지며 자기는 걱정해서 그런 건데 왜 이해를 못하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며 나가달라고 했어요. 윤석진은 잠깐 저를 노려보더니 결국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빵집 안을 울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이젠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저는 복내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윤석진과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복내 아주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괜찮다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안도했어요. 저녁 8시 빵집 문을 닫으려는데 윤석진이 또 나타났어요. 저는 문을 잠그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요. 윤석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헤어지자고요. 윤석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러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는 거라고요. 윤석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윤석진이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어요. 빗소리와 함께 윤석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날 밤 저는 빵집 안에서 밤을 보냈어요. 창밖으론 폭우가 계속 쏟아졌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젠 내가 나를 지킬 거라고요. 누구도 저를 가둘 수 없다고요. 새벽 6시 빗소리가 멎었어요. 저는 빵집 소파에서 눈을 떴고 몸이 뻐근했어요. 창밖으론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골목엔 빗물 웅덩이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죠.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윤석진을 만나 정리하겠다고요. 더 이상 끌 수 없었어요. 오전 9시 복내 아주머니가 빵집에 오셨어요. 밤새 괜찮았냐고 물으시며 따뜻한 죽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고 복내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혼자 아니니까 힘내라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어요.
오전 10시쯤 윤석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윤석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주먹을 쥐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후 2시 윤석진이 빵집 앞에 나타났어요. 얼굴은 어두웠고 눈가엔 핏줄이 서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윤석진은 조용히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마주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윤석진은 고개를 떨구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의 사랑이 저를 숨막히게 한다고 감옥 갔다고요. 윤석진은 얼굴을 들며 자기는 그저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라고 상대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윤석진은 입술을 깨물며 말문을 닫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의 전부인도 같은 이유로 떠났다고 동네 아주머니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윤석진은 그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며 테이블을 움켜쥐었고 눈에선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윤석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고칠 수 있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늦었다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요. 윤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으며 정말 이혼하고 싶냐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석진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서류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윤석진은 문을 열고 나가며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동네 아주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으셨고 저는 이혼하기로 했다고 대답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잘했다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밤 9시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하기로 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중요하다고 잘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민수는 곧 내려가겠다고 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고 골목은 고요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고 윤석진과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됐어요. 윤석진은 마지막까지 소송 없이 조용히 마무리해줬고 저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죠. 새벽 5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빵집 문을 열고 반죽을 시작했어요. 밀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오븐에서 나는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쌌어요. 손에 익은 동작이었고 이제야 편안했어요. 아무도 제 일을 방해하지 않았고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어요. 오전 9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도 오셨고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며칠 뒤 민수가 빵집에 들렀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안심한 표정으로 웃으며 좋아 보이신다고 했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내가 있어서 힘이 난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제안을 하셨어요. 빵 만드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어요. 빵 만드는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죠. 한 달 뒤 저는 작은 제과 교실을 열었어요. 이름은 은빛 빵공방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몇 명 찾아왔고 저는 그들에게 손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반죽을 치고 빵이 구워지는 걸 지켜봤어요. 처음으로 빵을 만든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라고 소리쳤을 때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의 웃음이 제 마음을 녹였고 이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깨달았어요. 빵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나눌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제과 교실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저는 빵집 앞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골목에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어요. 문득 윤석진이 떠올랐어요. 그와의 시간은 짧았지만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고 제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다 저를 보시고 웃으셨어요. 영선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는 다행이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저녁 6시 빵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고 마음도 편안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고 창밖으론 달빛이 비쳐들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국화차를 마셨어요. 향긋한 냄새가 코를 스쳤고 몸이 이완됐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65년을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석진과의 결혼은 실수였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빵집으로 가는 길에 골목은 평화로웠어요.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빵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밀가루 냄새가 확 밀려왔고 저는 그 냄새에 행복을 느꼈어요. 반죽을 시작하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빵 굽는 냄새가 제 하루의 기도가 됐다고요. 3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예요. 이 빵집은 제 삶이었고 제 자유였어요. 오전 9시 제과 교실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쿠키를 만드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반죽을 치고 쿠키 틀로 모양을 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웃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빵집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 소리가 좋았어요. 한 아이가 다가와 선생님 저 나중에 커서 빵집 할래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반죽으로 돌아갔어요. 오후 2시 교실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동네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오늘 빵 맛있냐고 물으시며 웃으셨어요. 저는 언제나처럼 맛있다고 대답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는 영선 씨 요즘 정말 밝아졌다고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동네 아주머니 덕분이라고요. 동네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며 영선 씨가 스스로 해낸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웃으며 차 한 잔 대접했죠. 저녁 6시 빵집 문을 닫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편안했고 마음도 평온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웃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국화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데웠어요. 문득 지난 몇 달이 떠올랐어요. 윤석진과의 만남, 결혼, 그리고 이혼까지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됐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처럼 빵을 굽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범하게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평범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밤 9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감사했어요. 이 삶을 살게 해준 모든 것에요. 저는 드디어 웃을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65년을 살면서 이런 평온함은 처음이었어요. 빵 굽는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 동네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그리고 제 자유. 모든 게 소중했어요. 창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국화차 향과 함께 스며들었어요. 이젠 진짜 편안했어요. 제 삶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